누군가의 어떤 친환경적인 실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뭔가 조소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에 대한 캠페인 지구 하시켜라였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천왕 이펜하우스 4단층입니다. Next stop is 천왕 이펜하우스 3 entrance. 시민 여러분, 환승시 반드시 한정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분 날씨. 퇴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 영하 0.8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아침 기온이 올라있는 성탄절 아침이고요. 또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7, 광주, 대구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의 낮 기온 오르고요.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금요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하늘 대부분 낮에도 흐려지겠고 오늘 밤에 일부 지역으로 눈이 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1cm 내외, 제주 산지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 예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겠고 경기도와 중국 북부도 내일 이른 새벽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등 중서부 쪽으로 좋지 않을 전망이니까요. 오늘 성탄절 바깥 활동에 참고하시고요. 동해안은 당분간 건조해서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0.7도입니다. 최영이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8시로 다음 정류소는 천왕 AM 이펜하우스 700 2단층입니다. FM Next stop is 97.3MHz 천왕 이펜하우스 4. KBS 1라디오입니다. HLK의 이번 정류소는 천왕 이펜하우스 2단층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지구 이펜하우스 5단층입니다. Next stop is 천왕 이펜하우스 6. 친절하게 승차합니다. 편안히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하차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예조시로에 함께해 주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박재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이번 재판관 정류소는 타협안 구로지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펜하우스 5단지 호입니다. 박재령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세타운 먼저요, 2단지입니다. 이게 토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카스카스인데 사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그런 날인데 정말 좀 국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좋겠는데 또 다시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분인데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지금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고 그것을 단죄하려는 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쪽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어떤 법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요, 한쪽 입장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이나 사안을 결정할 때 토론의 과정을 이번 거치지만 정류소는 결국은 반대하고 연세타운 있어서 2단지입니다. 그것을 다음 어느 정류소는 절차를 거쳐서 청원역 4번 출구입니다. Next stop is 그래서 지금 사실 명지타운 탄핵 컴플렉스. 탄핵 소추 의결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예요. 탄핵 소추 의결이.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그것을 존중하고 행정부가 하는 역할을 굉장히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퀸즈빌입니다. This stop is Changwon Station, Exit 3. 수민양, 노약자 제2 유산보석은 휠체어 이용 수매를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문은 천천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이건 다시 수사기관도 더 못하게 평가되기 참 어느 단파들이 모여서 그 논의에서 부방식 수사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큰 특별검사의 수사단 동의에서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원식 의장도 이야기했죠.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제의를 요구하겠다. 제의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쟁점에 대해서 이번 말씀하시는 정류소는 퀸즈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란수목원입니다. 세영도 의원님께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입장을 바꾼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된 입장이고요. 예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난번에도 저희가 토론할 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말 바꾸기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총리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 청문회를 다 했잖아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까지 다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저도 법조인이지만요. 법조인들 대부분이 다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색대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설 다른 특검은 여차고 정말 저는 한국 총리가 본선인데 헌법 같은 경우는 법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조문에 명확하게 기체 없이 그 개시 절차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특검의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법원 행정처라든지 이런 데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그 한덕수 총리가 진행하세요.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진행되고 되고 법에 당연히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대란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대안을 가져오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국민의 기반입니다. 이미 모든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회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 절차에 따라야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말을 바꾸면서 상태를 근데 지금 한국 총리에 대한 그 탄핵의 사유에 가장 대답해 놓는 게이 개헌 국무회의 진행이냐 한국 총리가 탄핵에 된다고 수란수목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국가행정센터입니다. This stop is Urban Arboretum. 시카스 상황으로 사업연구및 협찬 방문을 진행해 한덕수 총리가 거론된 이 탄핵의 문제가 예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을 26, 27, 24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핵안 가결 요건을 놓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 무슨 또 엇갈리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민의 먼저 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누구가 한국국가행정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문화커스터디입니다. This stop is Samsung Complex Administrative Center. 대통령에 대한 승객 여러분, 공정성 입증도 버스가 있고 정차한 후
이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행이지 않습니까? 총리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의 경우는 당연히 이분이 되고 단순한 겁니다. 그걸 한동운항 다음 경로는 미상 프로 규정에 대한 SKV 원 73%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고 대통령이 이러한 내란에 대한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고 윤석열도 가끔 입장에서 탄핵 지원하고 국민에 대한 일괄 탄핵 잠깐 언급하다가 그런 지도자들은 전혀 없는 거죠. 노동면 의원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 변화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내일 여야정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여야정 협의체라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란에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부분이죠. 윤석열의 이 내란과 관련된 그러면 내란 국정 불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국점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국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대가 국회 의장까지 포함한 여야 단독조에 회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 협의체가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타협을 보거나 절충을 해서 공통한 일을 도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의장과 더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수석 저희는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봐고 같이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 국제안보 협의체에 대한 민생 프로 경제와 SKV 원 73%입니다. 다음 경로는 양재초도 공항협의입니다. 친절하게 승차합니다. 편안히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하차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인력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먼저 출발하자는 의견이 제일 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국정안전협의체를 위해서 26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이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무 협의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분이 있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이 하자. 왜 인생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위원장을 추천해서 오일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서 이것을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쪽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럼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아마 실무 협의가 안 되기를 지책이 없었으니 일단 지책이 없기 때문에 내일 국정안전협의체의 첫발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열린다는 겁니까? 열려서 상견례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까? 상경내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실무협의를 해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가닥도 안 잡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실질적으로 국정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방해하려고 국정조사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이고 자신들의 방어 전략 또 하나 그 안에서 그 지원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양지 Elementary School, 고원 Elementary School.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형국으로 이해됐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 이제 그 이해를 돕게 이제 실무 절차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내일 그 헌법재판관 3명이나 임명 동의까지 이루어지는데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보류 상태로 있다가 한덕수 총리가 탄핵 공포하는 그럼 임명장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예. 저는 이제 특검 얘기한 건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시한 이런 거 없는 거죠. 그거는 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최상목 부총리가 바로 임명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쌍특검법은 15일 이내에 공포가 시작돼 있는데 안 하면 자동목표를 하는 거고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의 시점은 12월 31일 날 그러면 저희는 바로 조회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시한전에 역시 한덕수 총리가 참가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공포가 안 되더라 거부권이 행사하다 이건 단정할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내각성과 중간에 들린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권한 제공 과정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해를 돕게 해주는 질문을 드렸고요. 정리하게 또 이렇게 많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이번 정리선은 목공역 남부입니다. 다음 정리선은 목공역과 입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 네, 오늘은 비둘기 관련 소식입니다. 비둘기.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서울 도시공원에서 문화 이상 비둘기 100만 원. 사실 그동안 비둘기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지만 일주일에 충분히 적극한다고 그런데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자체 장애 권한으로 먹이 주기 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집비둘기는 2009년에 환경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어떤 피해였을지 민원이 꾸준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정리에서는 전국 지자체들이 2022년 세년 내에서 행복설과 폭력행위, 공소문사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과 생명의 지키라고 그 가운데 중간은 범죄자야. 비둘기가 1년에 한 번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도시에서 3년이 되면 4-5번까지 방식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도심에 또 매나 황종이 같은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조류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약 100만 마리가 전달이 되고요. 이 가운데 절반은 도심에서 네, 뭐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많고요. 베란다에 잠입을 해서 분수를 틀고 새끼를 낳거나 배설물로 에어컨 실외기를 망가뜨리는 다만 오늘은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을 위주로 살펴보고 주로 지하철 같은 지역입니다. 상가에 지하철 1출산 환승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거는 가게 앞에 손님이 차를 대셨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이제 불려 사는들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이제 피해 받았다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보통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그 동성들이 청소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해결 방안도 먹이를 주지 말라. 왜 이렇게 연기를 사실 그 각 자치구의 그 비둘기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바로 먹이 주는 사람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란 동물 자체의 어떤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기보다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군집이 만들어진다거나 배설물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이 집비둘기는 더구나 텃새이기 때문에 서식지를 옮기지 않고 1년 내내 같은 곳에 서식을 하는 귀소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먹이를 준다는 건 서식지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MBC 앞 공장에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그 먹이 먹은 비둘기 여기가 이제 제 집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와서 기다리게 됩니다. 한번 그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비둘기 모이에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특정한 장소들에 이제 이렇게 도로변에 광장같이 생겨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좀 계속 모이게 됐고 그 비둘기들이 이제 이렇게 전산줄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축구가 싸면은 떨어지잖아요. 많이 있을 때는 1, 200마리가 이번 정류소는 원수역 지하철 1출산 환승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무신공주입니다. 비둘기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산성을 가지고 있고
수백 마리가 되는데 이 수백 마리한테 모이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고문 공들이 들어가서 모이를 주는 수준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차량으로 이동하십니다 하시는 분이 거기를 뿌리고 오면 네. 시위하고 그대로 듣고 가십니다. 차를 듣고 하시고 여기 하고 가시고 지자체 담당자들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동네 주민들과도 마찰이 빚게 되고 결국 비둘기 넘겨주는 사람이 갈 길이 편해지면 그 비둘기가 개체수 줄어들고 민원도 줄어들고. 이거 검증은 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서 금지 생산으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먹이주기 금지법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대박식 목소리와 수목부터 구급팔팔이 만났다. 신규가 취하는 15만 포인트는 더 19세 이상 서울 시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수목부터 9988 굶어주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차에 깔려 죽는 애들도 많고. 근데 한 인간으로서 그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얘들은. 걸리면 자퇴료 100만 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환인제야 농협고객님 1월 28일과 29일 설 연휴 동안 디지털 금융 시스템 도입하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즉시 진행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ATM은 이용 가능합니다. 1월 30일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친구는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요즘 잘 나가는 퇴직연금이라 다들 넘어오는 중이거든요. 우리로 넘어와요. 퇴직연금의 에이트즈 우리은행 연금 프렌즈 투자금 성공청취 이번 경기는 수공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경기는 수공동 안전센터입니다. 친절에 수치합니다. 편안히 기획합니다. 안전하게 해체합니다. 서울시 버스 대한민국 의인의 회장터 2024년 연말 책임 연금 절세세 900만 원까지 연말 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세증권 연금 투자한다 사실 개인연금도 다이아몬드 역시 미래에셋증권. 이원 성장시 지금 수공동 안전센터입니다. 다음 경기는 예민대구 영일고 서울국민연금입니다.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연금협을 만들어갑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맨날 보세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싣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식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함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위에서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이번 경기는 예민대구 영일고 서울공연 유튜브입니다. 다음 회장은 연금의 차이 서울 태양과학교 여기부터 국민도서관입니다. 최승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25대 선거부터 의회 비슷한 교과서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의무 수학 정보가 종이교과서 함께 마련됩니다. 세계 선행 한밤에 고단한 대지 함께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수학은 학생별 수준과 속도에 맞게 교육을 위한 이번 경기는 서울 태양과학교 국민도서관입니다. 다음 시간 경기는 피드백을 신정 숙성
지원하여 학생 성장을 돕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이어서 출근길에